안녕하십니까, 곽딜리입니다. 요즘은 쉼없이 콜만 타서 하루가 짧고 빠듯하지만 게으름을 이겨내고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후기 아닌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개선이 많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같은 상황을 공유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새 차든 중고든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한 오토바이가 DNA 모터스 UHR 125 23년형이고요. 23년형이지만 22년에 제작된 재고 차량을 24년 5월에 신차로 행사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전업 배달 대행 기사여서 많은 거를 따지지는 않고 ABS의 탑재 여부인데 그렇게만 구분을 해도 사실 후보군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제 PCX에는 없는 뒷바퀴 ABS가 있어서 UHR 125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TCS는 없어도 되지만 ABS는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 타본 것도 타보고 싶고 해서 UHR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장점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소모품 마일리지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타이어나 패드는 조금 주행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 구동계나 에어필터 미션 오일, 플러그 같은 거는 마일리지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전업 배달 대행 기사고 운전 스타일이 차분하진 않아요.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시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주행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일리지를 적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말했던 소모품의 마일리지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저의 기준이지만 구동계는 4만 정도까지는 타셔도 벨트가 끊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요. 에어필터 미션 오일도 2만 킬로에 한 번만 갈아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점화 플러그도 한 2만 5천 킬로 정도까지는 쭉 타셔도 성능 저하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구동계는 한 3만에서 3만 2천 정도 타고 이제 가서 청소 및 정비를 받았고 5만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어필터 미션 오일도 2만에 직접 교환을 해봤는데 미션 오일은 되게 깨끗했고 에어필터는 조금 더러웠는데 좀 더 타도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외관이었고 점화 플러그는 살짝 부조가 생길랑 말랑해서 이제 갈았던 게 2만 3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으니까 어쨌든 위에 말한 정도의 마일리지를 가져가도 문제 없을 정도의 소모품 마일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배기량 치고는 125cc 치고는 마일리지가 꽤 준수한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특별히 장점이랄 거는 없지만 타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연비가 좋진 않습니다. 태생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DNA 모터스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무늬만 대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 차의 원 제조사는 중국에 있는 하우즈 스즈키예요. 이제 중국에 있는 하우즈라는 회사고 이제 스즈키랑 합작 법인일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산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비가 좋진 않습니다. 저의 상황과 주행 습관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배달 대행 전업기사고 당연히 배달을 하니까 일반 승용으로 타는 분들보다는 조금 험하게 탈 수밖에 없죠.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하계 기간에는 보통 32에서 34 정도 나왔고 동계에는 28에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험한 거지 잘 타면은 PCX보다 조금 낮겠지만 비슷하게 혹은 동급으로 연비가 올라갑니다. 선비 운전을 해야 가능한 범위인데 그렇게도 운용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쇼바 이슈가 있습니다. 뒷쇼바가 제 거는 한번 연식 변경 되기 전의 모델이어서 눈으로 딱 봐도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터져서 기름이 줄줄 새서 제가 직접 쇼바를 사서 갈았고요. 사제 쇼바로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엑스맥스 순정 쇼바로 튜닝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연식 변경되면서 뒷쇼바도 바뀌었어요. 그걸로 교체도 많이 하십니다. 더 섬세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걸로만 바꿔도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메인 스탠드 이슈가 있었는데 주차해 놓은 거를 청소차가 치고 가가지고 스탠드가 휘어지는 바람에 교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 거랑 그 다음 연식 변경된 모델이랑 메인 스탠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왼쪽에 그 완충 작용을 해주는 부속이 있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아예 위치가 바뀌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메인 스탠드를 이제 세웠다가 다시 접을 때 이제 메인 스탠드 다리가 이렇게 탁 엔진 커버를 쳐요. 그래서 충격이 가해져서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손상이나 파손의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개선해주는 부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교체하고 남은 벨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쪽 문제가 되는 부위에 이제 붙여서 이제 땜빵을 해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DNA 모터스에서 그 개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순정 부품이 나와서 스윙암이라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장착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 그 장착하면은 이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구형 차량을 혹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교체할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교체하게 되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도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순정 앞 타이어는 110에 80에 14고 순정 뒷 타이어는 130에 70에 14인데 이제 호환되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어중간한 중국제 타이어, 이상한 타이어 쓸 바에는 그냥 PCX 150 순정 앞뒤 타이어를 쓰면은 호환이 딱 되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앞에가 100에 80에 14고 뒤가 120에 70에 14인데, 그래서 딱 봐도 조금 더 얄쌍하고 그렇긴 한데 순정을 쓰면 제일 좋고요. 순정 대체품을 쓸 거면 이제 PCX 150 거를 쓰시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웬만하면 순정 타이어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많은 분들은 미쉐린 피렐리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더 싼 마일을 쓰면 문제가 되는 게 마일리지가 진짜 빨리 달아요. 뒷바퀴 같은 경우도 한 5,000km 못 타고 갈아야 될 수 있고, 앞바퀴는 뭐 상관없는데 뒷바퀴는 그렇다는 거. 순정을 쓰면 그래도 배달차로 쓰더라도 마일리지를 좀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한 8, 9천? 뭐 좀 더 살살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을 넘게 타시겠지만, 막 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순정을 쓰시는 게 제일 좋더라. 근데 순정이 조금 부담되면 PCX 150 순정 타이어는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렇게 구매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바퀴 휠 베어링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벌써 2번 갈았는데 5만 넘게 타는 동안 2번이니까 생각보다는 좀 자주 망가지는 축에 속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앞 타이어를 제가 PCX 150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니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UHR 카페에서 간략하게 찾아본 바로는 앞에 휠 베어링은 좀 고질적으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대체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겠네요. 뒷브레이크 패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순정 패드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제가 엊그제 갈았는데, 엊그제도 아니네, 제가 어제 갈았어요. 어제. 근데 그게 3,000 탔어요. 3,000 탔는데 뒷패드가 진짜 알차게 닳았어요. 그날 탔으면 디스크 파먹을 정도로 알차게 써서, 그거는 저가형 패드고 이제 조금 더 비싼 게 있대요. 근데 그건 또 너무 비싸요. 공인 포함하면 거의 한 4, 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나 싶은데, 뭐 중요한 건 저는 그걸로는 갈지 않았고, 그 전에 다른 센터를 갔을 때 PCX 포르자 뒷패드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오래 썼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도 8,000km 넘게까지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순정 패드 쓰지 마시고 그거 쓰시는 게 조금 더 마일리지 면에서 성능 면에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언지를 드리고요. 금액도 아마 그걸로 하는 게 그 순정 저가 패드 교환하는 거랑 비용은 얼추 비슷할 거라 그거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아예 따로 사놨어요. 물론 완전 제 짝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 고정이 되는 끝단이 달라요. 그래서 순정 패드는 딱 아구가 맞게 들어가는데 PCX 포르자 패드는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장착을 하면
안 떨어져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동력에는 확실히 문제가 없고요. 웬만하면 혼다 패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나? 다 이슈라고 하는데 뭐 느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그니션 코일 교체했던 사연이고요. 54,000km쯤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제 시동이 그냥 아예 안 걸리더라고요. 배달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셀도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용달 불러서 센터로 넣었고, 이것도 제 추측인데 이제 보통은 배달 대행용은 새 차 출고할 때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시동이 꺼지는 게 다 기본값이잖아요. 요즘 오토바이는. 배달하는 분들은 다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출고를 해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쭉 최근까지 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했겠죠. 그렇다 보니 좀 더 부하가 많이 가서 빨리 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점화 플러그 2번 갈 때 코일 1번 교환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데, 예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건 출고할 때 사이드 스탠드 센서 해제하고 출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밸브 간극 이슈인데,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가다가 서면은 RPM이 널뛰기를 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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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고, 그냥 스로틀 감았다 놨다 하듯이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무상 수리 기간 내면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무상 시간이랑 키로수가 바뀌었을 건데, 중요한 건 그 기간 키로수 내에 증상이 터지면 꼭 보증 수리 접수하셔서 대림센터에서 정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 무상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증상이 터져가지고 자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소유한 분들은 우편물 받으셨을 거고, 만약에 중고를 사셨는데 전차주가 리콜 안 받았으면 우편물이 바로 날아올 건데, AC 제네레이터 홀 센서 리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캠각 센서로 부를 수도 있는 부위라고는 들었는데, 이 차에는 홀 센서라고 합니다. 주행하다가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리콜을 한번 시행을 했고, 리콜 후에도 재발하는 사례가 극소수인데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참고하셔서 리콜 통지문 받으신 분들은 잘 리콜을 받으시면 됩니다. 밸브 간극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요거까지 같이 와서 이제 뭐 한번 잡을 때가 됐구나 하고 그냥 밸브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요거까지 리콜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타입2로 해결을 다 받고 그렇게 이제 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냉각수 소모 이슈가 있습니다. 58,000km 좀 넘게 탔고, 이제 다음 주까지 타면 뭐 전업 배달 기사니까 무조건 59,000을 넘을 텐데, 엔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입고를 시킵니다. 주행하면서 냉각수가 계속 소모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재밌는 건 엔진 오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일 빼보면 정량 나오고, 색깔도 그냥 쓴 만큼 딱 변색된 상태로 나오고, 머플러에서 흰 연기, 배견이라고 하죠. 원래 엔진으로 유입이 되면 같이 타니까 매캐한 흰 연기가 나와요. 배견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 타다가 어느 날 계기판에 오른쪽에 수온 경고등이 뜹니다. 그러면 내 오토바이의 냉각수가 없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UHR도 라디에이터가 있고 보조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 탱크에 풀 게이지에 냉각수가 차 있어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충이 안 돼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만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온 경고등 뜨면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거의 없구나 딱 아시면 돼요. 물론 극초반이면 딱 세워서 조금 출발하면 없어지지만, 다시 세워놓고 시동 걸어놓으면 또 불 뜹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가까운 센터든 뭐 어디든 가서 냉각수 일단 채우시고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처음에 그걸 인지했을 때는 그래도 보충을 이빠이 해놓으면 한 2주는 가는데,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채워야 되는 상태까지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진 수리해야 돼요. 저는 일단 꽉 채우면 한 일주일하고 이틀 정도 버티는 상태까지 왔고, 어차피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니까 엔진 수리를 하겠다 결론 내리고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커뮤니티 검색을 해보니까 원인은 이제 실린더 헤드 가스켓 손상으로, 이제 이게 유입은 아니고 유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나아질
방법은 없죠. 오토바이든 차든 모든 게 소모품이니까 수리를 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는 없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보통 이때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UHR 구형은 뽑기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그 뽑기운을 못 만난 자는 2만 초중반에 그게 터져서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은 한 5만 대에 생긴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평균에 들어온 거겠죠? 물론 이 평균이고 나발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위안이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리콜 각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이건 물론 제 의견입니다. 근데 리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배달대행 고수는 아니지만 배달대행을 오래 했던 라이더로서 뭐 저배기량 차종 중에서만 탔지만 이것저것 많이 타봤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도 냉각수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UHR 때문에 저는 처음 겪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행 습관이 거지 같아도 PCX 탈 때도 MX 탈 때도 트리시티 탈 때도 그 뭐 SIM 거 탈 때도 저는 냉각수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제조결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콜 각이지만 뭐 그거는 저의 소관은 아니잖아요. 제주사에서 해주면 땡큐인 거고 안 해주면 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낫죠. 왜냐면 뭐 풀체인지가 된 건 아니니까. 같다면 같은 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분들은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만능 PCX설, 만능 MX설을 막 설파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대한민국은 확실히 시장이 좁다 보니까 진짜 발에 치게 많은 거를 타는 게 제일 좋은데 UHR도 이제 총판에 이제 수입처의 강력한 의지로 많이 보급이 됐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념하셔서 좀 더 출시한 지 오래됐고 더 많이 개선이 된 PCX, MX를 선택하시는 것도 인생이 좀 덜 피곤한 좋은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배달을 하면서 연비를 따지면서 운행을 한 적도 없고 전업으로 풀타임을 타다 보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를 생각했거든요. 이제 PCX와 MX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차가 언제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UHR이 나오고 제 기준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장점이 많은 차라고 생각을 해서 샀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있지만 만족하며 잘 타고 있고요. 적어놓은 코드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이제 개인의 체형에 따라 조금 포지션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카페 찾아보니까 핸들 때문에 좀 불편한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좀 낫다고. 예, 그것 때문에 좀 뭐 어깨인가 뭐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는 조금 아팠는데 또 지금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우일 슬라이드 짐대 쓰면 그 프레임이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써본 건 아니지만 하디 거나 마블 거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마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일 거는 잘 깨져요. 출고할 때 같이 달아주니까 달았는데 보니까 그 특정 위치가 딱 계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른 짐대 쓰시면 좋고, 짐대 고정하는 브라켓 쪽이 이제 좀 용접이 약한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운이 나쁘면은 그 용접이 떨어지면서 아예 빠지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UHR 125에 대해 주절주절 떠들어 봤고요. 이상으로 UHR 125 1년 6개월 운용하면서 이제 느낀 점, 그리고 정비하고 뭐 운용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오토바이를 사서 잘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타는 건데, 배달 바닥에서 오래오래 잘 타는 분들은
생각보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편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깜빡했다. 이거 깜빡이 릴레이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상등 켜놓고 깜빡이 켜놨는데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깜빡이 릴레이가 나가면 소리만 안 나지 뭐 이렇게 작동은 잘 되니까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체하려면 스크린 띄고 커버 뜯고 해야 돼서 혼자 하실 거면 말리진 않겠지만 센터 가서 하면 공임이 더 나올 듯.